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기업체에서 직원 한 명 더 고용하려고 할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일 것인가. 이게 직원한테 지급되는 연봉의 대략 한 1.5배로 견적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대 보험과 각종 부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죠. 특별 상여금은 특별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외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각급 직원들 많이 채용을 해봤고요. 채용 면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채용 결정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저런 기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 무슨 하나 더 채용할 때 대한민국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일까, 이런 관점에서 산수를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사진과 같이 2020년 공무원 평균 연봉이 6,368만 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4대 보험 등 공무원 유지하는 추가 비용 고려해서 그래서 한 1.5를 곱해보고 올림 처리하면은 현재 공무원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대략 한 1억 건 정도 고용주인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공짜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렇게 추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명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억 원의 비용을 줄인다. 즉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약된 세금을 다른 곳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미국은 인구 165명당 공무원 한 명을 고용을 하는데 한국은 인구 43명당 공무원 한 명을 고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한국은 공무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경기도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데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 더욱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 기준으로 한국도 인구 165명당 그 공무원 한 명만 채용하기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고용주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5천만 명을 165로 나누면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수준의 공무원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무원 숫자는 21년만 기준으로 이게 대략 한 113만 명이라고 하는데 국가직이 75만 명, 지방직이 38만 명이고요. 교원이 한 36만 명 된다니까 비중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공무원 고용 구조를 개혁을 해서 80만 명을 싹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략 연간 80조 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그래서 이 돈을 매년 다른 곳에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80조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죠? 큰 돈입니다. 한국 GDP 갖고 또 다른 계산 산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지금 해외에서 긴급 수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80만 명의 노동력을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한다면 그러면은 쟤들이 이제는 세금도 내야 할 거고요. 4대 보험도 저가 이제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이 왜 미국 기준으로 30만 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80만 명은 없어도 되는데 왜 연간 80조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80만 명의 잉여 공무원을 먹여 살리면서 이 부족한 인력을 또 해외에서 긴급 수입하고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산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줄여야 한다. 공무원 숫자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이런 방향은 언제나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눈치도 못 채고 저 공무원 노조라는 것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대모질이나 하셨고 말이죠. 하여튼 저것들이 못된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국회의원 한 명의 연봉이 대략 한 1억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4급 2명, 5급 2명, 그럼 6급, 7급, 8급, 9급, 인통 이렇게 한 명씩 모두 9명의 그냥 그 일꾼들 그 부려먹을 수 있다. 그 일꾼 부려먹는 비용은 전부 국민이 부담한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되는 일꾼들 그 연봉을 계산한 표도 보이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또 그 공무원의 사회적 비용 구하는 그 방식을 원형을 봤더니 국회의원 한 명을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대략 한 1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1억 원.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을 줄여버리면 최소한 연간 11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겠다. 100명을 줄이면 최소 연간 1,1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데,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요것만 절약되는 게 아니고 요것은 직접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은 정말 그 충신들이죠. 예, 이분들도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들은 도적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는 도적질하고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예? 그거 지금 국회의원 한 명 줄이면 1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국회의원 쓰레기들입니다. 저는 도적놈들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에 끼치는 그 폐단, 사회적 악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 비용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인당 수십억 내지 수백억씩 아니면 더 많을 때는 수천억의 그 사회적 비용을 대한민국에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버리지 한 마리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이 중 비례대표 47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 5천만 명 고려하면은 대략 인구 17만 명당 의원이 한 명인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역의원도 있고 기초의원도 있고요. 그냥 의원 쓰레기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수고도 안 해가고 말이죠, 이거. 그러면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의원 숫자가 535명이라는 건 다 알려진 거니까, 그러면은 그 미국은 인구 62만 명당 의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도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 이거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아니라 어떤 의원들은 지금 도적질이나 하고 도적놈 방탄짓이나 하고 주적, 북한, 공산 마귀들과 합시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짓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간첩대를 비호를 하는 간첩 비호짓만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인이고 고용주인 국민들이 저런 것들을 왜 고용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요. 곧 출산화 수는 조만간 지금 2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2, 3년 내에. 2030년에는 출산화 수가 11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계에서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해외 인력 긴급 수입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도적질, 여적질이나 일삼고 간첩 비호하는 것들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거. 그래서 저것들을 잘라버리면은 사회적 해충 같은 그 보좌관들이라는 그 쓰레기들도 싹 사라질 것이고, 한 마리 없앨 때마다 연간 11억 원이 이제 절약된다는데 100명 자르면 딸린 쓰레기까지 1000명이 지금 같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하면은 이제 세금도 내야 될 거고 4대 보험도 저것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점점 더 지금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 경제 부흥시키는 매우 좋은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의원 80명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연간 절약되는 비용이 대략 1,300억 원입니다. 지방의원들까지 비슷한 비용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비율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대략 적어도 해마다 2천억 원 이상이 비용 절감되고, 이 도적들로 인한 사회적 폐단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추가로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합니까? 국민들이 주인답게 좀 더 똑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당장 의원수 100명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 확실한 비례대표 의원부터 싹 없애면 47명을 날려버릴 수 있고요.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 통폐합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53명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석으로 할 수가 있고요. 헌법이 의원수 200명 이상으로 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200석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러면 의원 100명과 딸린 잡일하는 그 일꾼들 900명 합계 1000명을 잘라버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수 80명 정도로 하는 이 엄청난 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공무원 수, 국회의원 수, 지방의원 수, 이것을 대략 미국 기준으로 확 줄여버리면 여기서 최소 연간 80조 원, 대략 한 100조 원 정도 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과학기술 분야와 출산 장려 정책 등,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을 이대로 두면 진짜 한국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2050년까지 0.5%까지 지금 추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추락해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출산 장려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11만 명이 아니라 한 50만 명, 60만 명까지는 늘려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기술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과학기술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80조 원 가량을 이 두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잘린 그 잉여 공무원들, 결국 산업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테니까,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4대 보험도 다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도 결정적 그 기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후국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힘 대표로는 저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힘 당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런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심히 살펴본 그 김기현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국힘 대표에 출마하셨던 그 조경태 의원께서 비례대표 줄이고 의원 특권 줄이자는 이런 공약 발표한 거,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죠. 그래서 이 조경태 의원께서 대표 경선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두 분 다 대표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김기현 의원과 힘을 잘 합쳐서 진정한 개혁, 그게 바로 의원과 공무원 숫자 줄이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